LH 사장님, 네네. 저는 여당이라고 불법과 비리 문제에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LH 최근에 이 불법 비리의 추이 보고 받으셨죠? 물론 네네. 사장님 임기 전에 있었던 일일지라도 저는 이런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생각해요. 보니까 추이가 작년도에 11명이 해임 파면과 같은 징계를 받았는데 올해는 벌써 8명이에요. 또 내부 징계도 2015년도 17건에서 작년도 33건, 올해 8월까지만 24건입니다. 계속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 거는 지금 이제 해임 파면이나 이런 거는 과거에 게 최종적으로 이제 파면에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반드시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 물론 그러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사유를 봤더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뭐 1억 얼마를 받은 사람, 현장 그 납품 청탁 업체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렌트비 받은 사람, 납품 계약 성사되면 납품 금액의 일부를 받은 사람, 또 본인과 가정 명의로 전국에 15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신고 누락한 사람, 그리고 아내가 운영하는 향초 폐업했는데 거기 재고를 또 처리해달라고 한 사람, 이 어려운 부탈 이탈 주민 주거 지원금을 이용한 사람, 개인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신규 토질 장비를 한 9억짜리 가까운 것을 구입해서 이 또 기존 장비는 학교에다 무상으로 주는 거, 이런 사람도 있고요. 더구나 무슨 LH 직원하고 내연이하고 내연녀 친구하고 이 하도부 업체 대표하고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 가서 그 비용 일체를 하도부 업체한테 하고 결국 여기는 이혼까지 가고요. 이런 나쁘그런 일들이 버젓이 공공기관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 사장님 임기 전 일일지라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거. 근데 문제는요, 징계 과정에서 막 감경 요소를 막 반영합니다.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했다. 사장과 장관의 무슨 표창장 훈장이 수상한 적이 있다. 고의성이 없었다. 규정을 미숙지한 과실이다. 본인이 깊이 뉘우친다. 이래갖고 감경을 해서 되겠어요? 저는 이 부분은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마는 지원 징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 불법 비리, 부패 비리와 관련되는 부분은 공기업의 존립 근거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아주 엄격하게 좀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치를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네. 오늘 집주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반지하냐 아니냐 이것보다 가격 얘기 좀 해볼게요.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년층이나 고령자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한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도입한 거 아닙니까? 네, 시세보다 80에서 85% 정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좀 현황을 분석을 해봤더니 전국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전세금이 한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환산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건 전국 주택 평균 전세 가격이 5,6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2, 3천만 원이 비싸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봤더니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대비 2천만 원이 더 비쌉니다, 여기는. 특히 중구의 한 집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10평 되는데 임대보증금 3,600만 원, 임대료가 무려 85만 5천 원이에요. 이게 이 제도 취지에 맞는 겁니까? 평균 시세보다 비싼 이 집주인 임대주택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 주거 취약계층들어 주거 빈곤층들어 들어가라는 겁니까? 이건 정말 그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다시 좀 재설계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이 제도가 아마 과거에 만든 것 같은데 좀 잘못 좀 설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임대료도 싸게 주면서 수익성도 내는 것은 존립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는 건설 개량형이든 매입형 등 이런 신규 사업은 거의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융자형으로만 부분적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과거 자료, 네. 과거 했던 거를 지금 연속하고 있는 네네, 것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신규로는 이렇게 하지 살고 않고 있다는 있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가구원 변화에 대한 우리 서영수 의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중장년 35살부터 49세를 중년이라고 하고 50세부터 64세까지를 장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중장년에 대한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것을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이 중장년에 대한 국토교통부건 LH건 주거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 발표한 게 있나요 하나라도? 중장년은 따로 하진 않고 신혼부부나 청년층 또는 노령자 중심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 것은 지금 실제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중장년층이 계속 많이 늘어났어요. 절반가량이 지금 육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주거비 부담도 뭐 제가 시간 있어서 설명 못합니다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이 무주택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이제 이 사람들은 1인 가구 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요. 네네. 주거 취약계층으로 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 주거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기록이나 특례로 인해서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수태를 돌보주기 위한 그런 안전 기제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그 목적적인 함께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처리 부분들은요. 네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간 계층에 있다 보니까 강조점이 좀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유념해서 정책 손한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